네,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우등생이 되는 반성법.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반성만 잘하면 우등생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획은 100% 실패랍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고, 반성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일단 자기 잘못을 하나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도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사항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등생이 됩니다. 우등생이 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등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전달해주는 팁 한두 개씩만 챙겨도 당연히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잘못하고 원인 개선을 할 때 그 반성을 좀 잘 써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지각했다. 잘못했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합니다. 원인 분석이 재밌습니다. 버스가 늦게 와서.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은 원인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버스가 늦게 온 거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를 일찍 오게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나요? 버스를 일찍 오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겠죠. 돈을 많이 준다든가 버스 회사 사장을 섭외한다든가 권력이 힘을 빈다든가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원인 분석이 잘못됐어요. 학생들이 원인 분석하는 걸 보면은 자꾸 자기 탓을 안 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선도 엉망이 돼버리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인은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각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님이 밥을 늦게 차려줘서 엄마랑 싸우다가 늦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뭡니까? 게으름이죠. 게으름 때문에 늦게 나와서가 답이에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은 개선도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을 타파해야겠죠.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보다 20분 일찍 나온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내일부터 실천한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습관을 여러분이 한 개만 갖추게 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이긴 거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보다 내일의 여러분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같은 것도 써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늘 수학을 하나도 안 했다. 이때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이 뭐 같아요? 솔직히 뭐 친구랑 논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끼리 뭐 불시에 외식을 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있을 텐데 본질적인 것은 본인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외부에 사건이 생기니까 거기에 핑계를 던지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이 조금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못을 꼭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학을 못 했다는데 만약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국어 공부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에요, 애들이. 근데 국어 공부 시간이 길어진 게 정말 국어 때문에 길어진 건가? 아니면 수학을 하기 싫어가지고 국어 공부를 길게 한 건가? 그 부분을 갖다가 쓰면서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다고 하고요. 개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선은 이제 수학을 2시간 먼저 공부하고 국어를 나중에 한다. 이걸 갖다가 실천하면 되겠죠. 이걸 실천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시간인데 수학하고 국어의 공부 시간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수학이 정말 자기가 하기 싫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2시간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기 싫은 걸 극복했죠. 그 다음에 국어는 자기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공부 순서를 바꿔줘도 됩니다.
하기 싫은 걸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라는 것은 하기 싫었던 것, 그래서 안 했던 것, 귀찮아서 안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게 반성이에요. 이걸 매일같이 노트에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저희 틴타이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뭐 매일같이 똑같이 실천을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 좋았던 일들이 하나 두 개씩 고쳐지다 보면은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게 돼요. 여기서 우등생이 된다는 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등생이 되는 반성법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